자, 우리 1단원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그 세 번째 주제로 개화파가 형성되고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다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개화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러한 개화 정책의 내용 그런 거 이제 기억을 하고요. 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 하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표를 이제 보면 자, 개화파와 이정적사파 이렇게 나누는데 먼저 개화파 쪽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개화파는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주제할 때 통상 개국론 하면서 잠깐 이제 등장은 했어요. 자, 먼저 이 개화파의 기원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면 우리 18세기에 보면 18세기 후반에 영조, 특히 이제 영조 정조 시기 때 이때 이제 실학이라는 학문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학이라는 게 크게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조선 사회를 바꿔보자 또는 이제 상공업을 이제 발전시켜서 바꿔보자라고 해서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이 중상학파가 결국엔 이제 북학파다라는 거죠. 청나라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류하자, 통상하자라고 하는 건데 신문물을 받아들이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에요. 자, 이 북학파가 이제 쭉 이어져 오면서 1870년대 요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통상개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때 배웠던 뭐 박규수, 오경석, 뭐 유홍기 이러한 사람들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의 결국에 이제 제자들이 결국에는 개화파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흐름을 한번 이제 기억을 해두고요. 이 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이 개화라는 거는 어떤 이제 문화적으로 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이 개화파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온건 개화파, 또 하나는 급진 개화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온건 개화파의 어떤 이제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뭐 김홍집, 뭐 김윤식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고요. 급진 개화파는 김옥균, 박영용 이런 거야. 이 온건파와 이제 급진파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문을 여냐의 차이예요. 온건계합파는 이제 문을 조금 열자. 급진계합파는 완전히 다 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쉽게. 자, 온건계합파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온건계합파는 우리 청나라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문을 열자라고 해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무운동이라는 걸 이제 했는데 이 양무운동에서 이제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뭐 동도서기, 중체서용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 동도서기라는 거는 자, 동양의 도, 그 다음에 서양의 기술. 그러니까 어떤 정신, 근본은 동양 거 그대로 두고요. 기술만, 서양에 발달된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야. 여기 중체서용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이제 기본 몸체로 하고 서양 것을 이제 사용하자, 이용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어떤 정신, 어떤 우리 전통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서양에 발달된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한 게 온건계합파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급진계합파를 다시 내려와서 급진계합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일본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얘기해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한테 이제 개항을 한 다음에 자,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했어요. 유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롭게 이제 바꾼다 이런 거고요. 메이지라고 하는 거는 당시 천황이에요. 천황 이름. 자, 그래서요. 이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자, 문명 개화론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문명을 어떻게 돼? 다 열어서 싹 다 바꾸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나 어떤 전통, 뭐 법이나 제도 이런 것까지 다 싹 다 서양 거를 서양을 이제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건파와 이제 급진파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냐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온건계합파로 올라와서 여기 2차 수신사 있어요. 자, 우리가 고종이 이제 친정하기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이 통상개국론이 막 이제 등장하면서 고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와 다르게 문을 이제 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 맺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 수신사를 이제 파견해가지고요. 일본에 그런 발달된 거 한번 보러 이제 파견을 한 거야. 그때 이제 2차 수신사로 이제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김홍집이죠. 자, 이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가가지고요.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이제 가져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이제 결국에는 이 내용이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이제 고종이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해요. 언제 추진하면 이제 80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어요. 그 기구를 우리가 통리기무화문이라고 이제 불러요. 통리기무화문. 이거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이제 기구를 만들고요. 이 통리기무화문 안에 12개의 이제 부서를 만들어요. 자, 그 부서들 가운데서 요 세 가지가 제일 이제 그 막 어떤 보기 막 이런 걸로 잘 등장을 하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근대식 어떤 무기를 제조하는 기기창이라는 부서가 있고요. 또 인쇄를 담당하는 방문국, 또 화폐를 만드는 전환국이라는 이제 기구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고요. 또 특별하게 신식 군대, 서양식 군대인 별기군을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신식총, 복장도 이제 서양의 어떤 이제 군인들의 복장,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신식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런데 고종이 이렇게 이제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서양의 어떤 그런 이제 문물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배워서 우리가 와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화 정책에 필요한 어떤 정보 수집, 그 다음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외국에다가 이렇게 사절단을 파견해요. 자, 먼저 일본에 파견한 게 조사실찰단이에요. 근데 아까 일본에 우리가 수신사를 파견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70년대에 파견한 걸 이제 수신사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고종이 통리기무화문을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파견했던 걸 우리가 조사실찰단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박정량 외에 뭐 64명을 파견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을 우리가 영선사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이제 여기 김윤식, 아까 우리 온건개화파의 대표였죠. 김윤식을 이제 대표로 해서 파견을 했고요. 이 청나라에 가서 근대 어떤 이제 무기 제조법, 군사훈련, 이런 거 이제 배워오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어떻게 돼? 무기를 만드는 부서 있죠? 그래서 이 영선사가 이제 중국 가가지고요. 이렇게 무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근대식 군사훈련 이런 거 배워온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기기창을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에다가도 이제 사절단을 보내요. 우리가 왜냐면 서양 세력과 처음 맺은 그 조약, 조미수호 통상 조약, 미국과 조약 맺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 조약 맺은 다음에 미국에도 이제 사절단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보빙사고요. 여기 이제 민영익, 뭐 홍영식, 서강법 이러한 사람들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고종이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통리의 기무화문 만들면서 그때 이제 정부에 그러니까 중앙 이제 그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온건파를 많이 등용해요. 고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뭘 새롭게 바꾼다 했을 때 급격하게 바꾸는 것도 있지만 이제 천천히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온건파가 이때는 인원수는 온건파가 더 많아요. 정치 세력 중에서 급진파도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급진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온건개화파가 주도하는 이러한 정책이 별로 마음에 안 들겠지. 급진파는 모든 걸 다 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이 급진개화파들이 정변을 일으켜요. 정치적인 변란 이런 뜻이야. 84년에. 그거 이제 갑신년이다라고 해서 갑신정변이고요. 요 갑신정변은 우리가 또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개화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엔 위정척사파를 이제 볼 건데 이 위정척사파라는 뜻을 일단 볼게요. 위정이라고 하는 건 바른 것을 지키겠대요. 그리고 사사로운 건 배척한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사로운 거다라고 하는 거는 서양이에요. 서양 거는 이제 배척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바른 건 또 이제 우리나라 어떤 전통, 어떤 정신 이런 거야. 문화 이런 거. 그러니까 교류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정척사파예요. 그래서 이 위정척사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배경, 주장,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볼 거고요. 여기 위에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있죠? 요게 이제 그 개화파랑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60년대에 보면 이 위정척사파들이
그러니까 일단 당시에 이제 배경을 보면 60년대에 일어났던 우리 사건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주변에 이양선 막 이제 출마하고요. 또 이때 막 병인 양요 막 이렇게 이제 있었다라는 거지. 자, 이때 유정책 스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통상 반대. 무역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당시 이러한 내용들 결국에는 이 60년대에 실질적으로 정치를 담당했던 사람이 우리 홍선대원군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어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때는 이 위정척사파들이 어떤 이제 정치를 좀 이제 주름 잡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척화주전론, 화의를 배척하고 싸우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70년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고종이 이제 집권하는 그러한 때란 말이야. 자, 이때 뭐 이제 신미양요,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조약인 강화도 조약 이렇게 이제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는 개항 반대 운동, 강화도 조약 결국엔 강화도 조약 하지 말자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최익현이 뭐라고 했냐면 참고로 이 최익현이라는 인물은 위정척사파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면서요. 우리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이제 73년에 이제 그러니까 이 최익현이 이제 고종한테 이제 상소 올려가지고 이제 직접 정치하세요라고 했던 게 이 최익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이 최익현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외양일체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대요. 자, 일본과 서양 세력은 결국에는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이나 일본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80년대에 오면 이제 배경을 보면 막 이제 조선 책략이 유포되고요. 그 2차 수신사 갔다 왔던 그다음에 이제 서양 열강과의 어떤 수교를 맺었다라는 거죠.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뭐 독일, 러시아, 프랑스 막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서양 세력과. 자, 그래서 당시에 자, 또 지금 80년대 들어오면 여기 우리 통일기무원 만들어서 고종이 본격적인 어떤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화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서양과의 이런 이제 조약 맺는 거 이런 걸 이제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에 이제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를 해가지고요, 이 영남 지방, 이 영남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만인이 상소를 올렸다 이런 뜻이에요. 영남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요. 이제 80년대 지나고 나서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위정척사파들이 이제 한일 의병 운동으로 그 이제 정신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추진했던 이 통일기무원 만들어서 추진했던 개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을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고종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모두 다 찬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위정척사파들만 봐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 자, 이모군란이라는 건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군인들이 왜 난을 일으켰을까? 먼저 배경을 보면 자, 일단은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통일기만 만들고 나서 개화 정책 추진하면서 새로운 신식 군대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별기군이었죠. 자, 이 별기군,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새로운 군대 별기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원을 별기군한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구식군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을 가졌다라는 거야. 전개를 볼게요. 자, 구식군인들이 이제 봉기를 열었어요. 자, 근데 이 봉기를 일으켰던 어떤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뭐였냐면 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군인들 이때 보면 직업군인이니까 월급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1년을 넘게 이제 그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옛날에는 월급을 이제 쌀로 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쌀을 받았어. 그러니까 월급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월급을 그 쌀을 딱 열어보니까 쌀만 순수하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모래랑 그다음에 쌀 껍질인 겨 막 이런 게 섞여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만 맞춰놓은 거야. 자, 그걸 받았어요. 군인들 입장에서 이제 화가 나겠지. 안 그래도 월급도 밀렸는데 받은 월급이 막 그런 막 이물질이 막 섞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요. 이 구식군인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양에서 이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자, 한양에 살고 있었던 당시 이제 도시의 하층민, 결국에는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 봉기에 가담을 하게 되고요. 자,
결국에는 이 군인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봉기를 일으켰으니까 당시 이제 군인들이 불만이 있었던 곳에 찾아가겠죠. 자, 일단 별기군과의 어떤 차별이 진짜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별기군의 교관이 누구였냐면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쳐들어가요.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 막 죽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이렇게 개화정책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복궁을 이제 습격을 합니다. 자, 거기서 일본인 교관, 정부, 교관, 그러니까 고관이면 높은 관리예요. 고관들 살해하고요. 또 민씨 일파를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종이 이제 친정했을 때 이 고종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의 어떤 집안, 민씨 집안 많이 이제 그 정치에 이제 입문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살해합니다. 이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그리고요. 구식군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개화 정책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고종의 바로 전에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막 통상수교 거부 정책해서 우리 걸 막 지키자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을 이제 다시 이제 정치계로 이제 이렇게 입문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이제 권력을 잡았어요. 재집권을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고종과 명성황후는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와가지고요.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요. 자, 그렇게 되고요. 또 이제 이 이모군란을 결국에는 이 청나라가 진압을 해주는 겁니다. 진압을 하고 나서 이제 민씨 세력이 다시 이제 권력을 장악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전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이 이모군란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청나라가 이 이모군란을 이제 진압을 해줬다라는 거야. 이모군란이 이제 벌어졌을 때 이걸 진압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잖아.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런 봉기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군인들이 막아야 되는데 군인들이 봉기 일으켰으니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청나라가 이 봉기를 진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떤 이제 정치를 간섭한다. 이거 당연하겠죠. 이제 내정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이제 우리 조선 땅에 주둔을 하고요. 또 고문을 파견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떤 신체적, 막 정신적인 어떤 그 막 고통을 가하는 고문 이런 게 아니라 뭐 외교 고문, 뭐 재정 고문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이제 자문을 구하는 인물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문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이제 정치에 간섭한다 이라는 뜻이에요. 고문을 파견했다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또 조약을 하나 맺어요. 요 조약이 또 경제적으로는 엄청 좀 이제 중요한 조약인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라는 조약이에요. 자, 조선과 청 이제 뭐 이제 그 조약 맺었다라는 거고요. 자, 바다와 땅과 관련된 그러니까 바다와 땅에서의 어떤 무역과 관련된 어떤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원래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무역을 했냐면 무역을 하면 어떤 이제 무역을 하는 그 개항하는 곳이 있겠죠. 개항장. 그 장소에서만 이 외국 상인들이 이제 이렇게 그 주변에서만 장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을 맺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 상인은 요 개항장뿐만 아니라 그 안쪽까지 우리 내륙 지방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직접 장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까지 진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청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제 침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청상인들이 이제 서울까지 그러니까 내륙을 진출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자 제물포 조약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일본과 우리 조선이 조약을 맺어요. 제물포. 우리 그때 아까 그 개항했던 그 강화도 조약 때 항구 연고 중에 하나였죠. 자, 이 제물포에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일본과 이제 조선 사이에서 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배상금을 요구해요. 왜냐면은 이모군란 때 일본 그 군인들이 일본 막 그 사람들 막 죽이고 교관 죽이고 경복 공사가 막 그 공격해가지고요. 막 공사가 막 무너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상금 내놔라라고 이제 했고요. 또 이제 일본군이 이제 어떻게 서울에 주둔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일본이 주장하는 거야. 지금 조선 땅에 있는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대를 이제 조선에 상주시키겠다, 주둔시키겠다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여기 청나라 군대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군대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좀 상상이 되죠? 둘이 한번 싸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죠. 자, 나중에 한번 싸우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개화파와 이정석사파 비교, 고종의 어떤 개화 정책의 추진, 그다음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 요렇게 해가지고요 마치도록 할게요.